그렇게 네, 확인을 좀 해봤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래 백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세대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백신 시장 전망인데요. 2015년도에 이미 경제성은 확보가 됐죠. 그러면서 급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시장이. 필수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모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백신 시장, 질환별 백신 시장을 한번 좀 볼까요? 프리베나 13, 폐렴구균이 이제 블록버스터급 백신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예방용 백신 시장이 상위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다 백신 시장이에요. 예방용 백신 시장. 폐렴구균, 뭐 DTP, 인플루엔자, 요거 파상풍 뭐 이런 겁니다. 뭐 세 종류인데 대표적으로 파상풍. 그다음 인플루엔자, 요거는 이제 감기, 독감이죠. 요게 이제 블록버스터급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재밌는 게 네 번째를 보시면 암 있죠. 암이 치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암 백신이 있습니다. 네. 뭐 있어요? 우리 전에 말씀한 거 있죠. 자궁경부암도 암 백신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자궁경부암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준 블록버스터급으로 매출을 되게 많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암 백신 시장이 향후에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도별 전망을 이제 한 건데 이게 뭐 맞지는 않죠. 프레딕션 예측치니까. 현재는 보시면 폐렴구균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뭐 파상품 이런 거, 인플루엔자, 암 이건데 이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이게 쭉 성장해서 150억, 1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앞으로 약 한 10년 뒤에, 8년 뒤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이런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연평균 14% 이상 암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용 백신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항암 치료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상업화가 되진 못했어요. 최초의 치료 백신인데 그랬다가 이제 그 자궁경부암이 빵 터진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는 예방용 백신 시장이 커왔다면 앞으로는 치료용이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세대부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해야죠. 네, 우리는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안 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3세대 백신은 아직 상업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요거부터 아시고 전통적인 백신은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백신은 1세대와 2세대예요. 1세대가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하고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죽이는 거예요. 그 병원체를 죽여가지고 집어넣는 거고 약독화는 좀 조작을 통해서 약화해서 살아있는데 약화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그냥 상품을 보시면 됩니다. 수두, 뭐 로타, 장티푸스 백신 이런 거, 장티푸스 이런 거는 그 균을 좀 약하게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미리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에 설명했던. 그 다음에 요거는 죽은 거, 사백신이라고 하거든요. 죽어서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애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애들도 이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체 반응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이죠. 콜레라, 광견병,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품을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 다음이 이제 2세대인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렉이 걸린 건가요?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게 바로 2세대 상품화되고 있는 게 2세대와 3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합 백신이라고 돼 있고 뭐 톡소이드 제조합 나와 있는데 상품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비형 간염, 뭐 인플루엔자, 여기도 인플루엔자가 있고 여기도 있죠. 요즘에 결합 백신으로도 인플루엔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PV 이런 것들, 에이즈죠. 그다음에 톡소이드 이런 거는 파상품, 아까 그 TDP에 들어있던 거죠. 파상품 같은 거는 이제 톡소이드. 그리고 뭐 DNA 백신, 제조합 백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세대입니다. 요즘 말하는 가장 많은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아직 검증이 된 상업화 사례는 아직 없다. 이거 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게 이제 약독화인데 독성을 약화하는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뭐 일부를 망가뜨려 가지고 약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체내로 주입하는 그런 거고요. 불활성화는 요런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화학약품이나 엑스레이 열 처리해 가지고 얘를 죽여버립니다. 죽인 다음에 집어넣는 거고요. 결합 백신은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대가리 부분을 빼내버리고 얘를 이제 운반체로 이용하고 항원 단백질을 또 뽑아가지고 여기에 결합을 한 다음에 요게 이제 좀 더 그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걸 좀 정제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합 백신 두 개의 유기물이나 항원, 항체들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톡소이드는 독소를 제거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화학 처리를 통해서 독소를 제거한 다음에 위험성을 낮춘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차세대 백신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백신은 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백신이 대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 단어를 아시면 됩니다. 벡터. 벡터가 이제 운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반체.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거를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얘를 독성을 없앤 다음에 얘를 운반체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그 항원 역할을 하는 DNA 혹은 RNA를 뜯어가지고 여기에 결합해가지고 여기에 태운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이 짓을 왜 하냐? 얘가 바이러스잖아요. 아데노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얘를 독성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치료용 DNA 혹은 RNA를 집어넣으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확산 반응을 일으켜서 막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원리를 활용하는 게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입니다. 이게 왜 차세대 백신이냐면 되게 효율성이 좋아요. 기존에 뭐 10년, 뭐 짧아도 뭐 4, 5년 이상 걸렸던 그런 백신들이 이 플랫폼이 검증이 되면 얘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다. 아스트라제네카죠. 그러면 얘가 검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만 갈아치우면 됩니다. DNA만 싹 바꾸고 검증해보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바꿔서 계속 검증을 하면 되죠. 그러면 개발 기간이 엄청 많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낮다고는 하는데 검증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검증을 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기술이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아데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바이럴 벡터라고 해서 이 기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바이럴이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요 대가리가 뭐 아데노 바이러스를 나는 쓰겠다. 나는 뭐 코로나를 쓰겠다. 이러면 여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에 따른 백신이 구분 가능한지 여러분 한번 좀 보시죠. 보시면 이 백신 플랫폼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바이럴 벡터라고 나와 있죠. 네. 요 벡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그 차세대 3세대 백신인 겁니다. 어디죠? 네,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여기가 3세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activated, 이게 불활성화 백신이거든요.
백신, 사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하는데 보면 이제 시노백, 우한, 베이징 뭐 이런 어디죠? 네, 중국 다 1세대 백신 옛날 기술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옛날 기술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다 3세대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모더나 RNA 백신이죠. 바이오엔텍, 파이자 여기도 RNA 3세대 백신이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3상 진행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프로테인 서브 유닛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2세대 백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게 안정성이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되게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을 때 모더나가 1등, 2등이 노바백스였죠.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넥신도 여기 당당하게 있습니다. DNA 백신, 마찬가지로 3세대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다들 차세대, 3세대 백신을 이용하고 있고 중국은 1세대 백신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비임상 단계니까 요건 1상, 2상, 3상에도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요건 동물 실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신만 나오면 코로나 다 해결되는가? 해결되나요?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항체 보유자가 증가하면 감염 확산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복균자들이 있다가 하나씩 이뮨이 되면 항체를 보유하게 되면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다 항체 보유자가 된다. 진짜 그러냐? 이게 사례가 있죠. 네. 바이킹의 나라 우리 스웨덴. 네. 여기는 그냥 목숨을 걸고 이번에 집단 면역에 도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쭉 사망자가 쭉 늘어나다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쭉 늘어나다가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고 누적 사망자 수도 쭉 늘어나다 정체됐죠. 그래서 성공했네. 스웨덴 이제 오케이. 우리 바이킹의 정신으로 집단 면역 성공했다. 라고 했는데 2차 확산이 요즘에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제 기사거든요. 집단 면역이 일어나긴 하나 이게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복균자들 이런 사람들을 못 막으면 2차 확산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집단 면역도 백신이 나와야 된다. 이게 다시 퍼질라 그러면 백신을 맞아서 방어를 해줘야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 봉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백신이 나와야 된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문자로 질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는 변이가 심해 백신 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 제 전문가가 아니라 네, 전문가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 유명 기업은 백신 개발 포기했다. 두 번째로 에바사 투자 모집 계획이 있으신지. 네, 실시간 채팅이 안 보이셔서 네, 요거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네, 로그인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우선 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백신 개발 자체가 어렵다. 어렵죠. 변이가 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습을 좀 하시라고 방송을 보내드린 건데 거기 보면 T세포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조금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알아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범죄자가 지나가는데 우리도 뭐라 그래야 돼요? 가발 쓰거나 안경 쓰고 이러면 알아보잖아요. 알아본다라는 거죠. 메모리를 기능이 있는 그 항체 세포 같은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실제로 검증을 했더라고요. 그 방송에 보니까 변이가 일어나긴 하나 방어가 가능하다. 유사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3가에서 4가로 늘었죠. 그게 3가 4가 그게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3가는 3개 바이러스, 4가는 4개 바이러스거든요. 3가 가지고 안 되니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신이 계속 변이가 일어나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숫자가. 그런 형태로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다. 네, 신규로 추가되는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제 의견입니다. 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제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방송 한번 꼭 보시고요. 두 번째로 투자 모집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아직은 없고요. 네. 이따가 공개하겠지만 다른 거 우선 좀 하고 왜냐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고 최근에 또 주식 분할이 아니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무상증자도 있었죠. 네.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내용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시작을 하자면 빅4 시장 점유율이 87%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과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사들이랑 협력하는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얘네가 시장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참고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GSK, 빅파마, 그죠? 빅4.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 전체 매출하고 백신만 한번 보세요. 전체 매출이 백신 매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동안 백신은 그냥 소외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규모가 작습니다.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 가면 그동안 10년 이상 진행되는 동안 2배 이상 커졌죠. 근데 전체 매출을 보면 전체 매출은 거의 유지되거나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 말인즉슨 다른 의약품 시장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백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싱그릭스가 거의 헤파티티스랑 싱그릭스가 거의 상위권이죠.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머크하고 뭐 파이자도 한번 보시면 미미해요. 미미했었어요. 전체 매출 대비 백신 매출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 대비 백신 매출이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파이자에서 인수하면서 쭉 늘어나게 된 거고 여기도 쭉 늘어나게 돼서 지금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아직 성장하고 있긴 하죠. 성장하고 있긴 하나 그래도 둔화된 거는 마찬가지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파이자도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다실이 있고 가다실 라인이 있죠. 요게 라인이 대박이 나면서 요게 백신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베나, 폐렴구균이죠. 요거 하나로 그냥 이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나머지는 다 미미한데 요거 하나로. 화이자는 그래서 프리베나 13가 13가지입니다. 13가지. 그렇게 그냥 쉽게 뭐 7, 13 이렇게 돼 있으면 숫자 붙어 있다. 9가지. 이거 13가지. 옛날에 7가지 하다가 요거 안 하죠, 이제. 요거 안 맞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13개 방어되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피도 좀 볼까요? 산업피도 마찬가지로 미미합니다. 실제 백신 매출은. 네. 그 다음에 산업피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오나 인플루엔자가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백신만 따진 겁니다. 어찌됐건 전체 그 의약품 매출 중에서는 백신 매출이 아직 규모가 작다. 실제로 이 4개 빅4, 빅파마들의 개발 현황들입니다. 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빅4랑 일해야 된다 그랬죠. 네, 누가 일하고 있죠?
여기 에바사가 우리 사노피와 폐렴구균 백신 그 지금 파이자에서 대박 난 거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프리베나 여기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블록버스터급이거든요. 보고 13가였죠. 13가 뭐 하고 있죠? 20가. 우린 20개 하겠다. 근데 파이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가. 임상 3상이고 여기는 지금 산오피랑 공동 개발 중이고 임상 1상이고 조금 늦긴 하죠. 이게 늦게 개발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그건 또 뒤쪽 가서 설명드릴게요.